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오늘 장에서 FOMC보다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마무리가 된 미국의 7월 FOMC에서 금리는 동결됐고요. 일단 성명서상으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사인은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의 결과였기 때문에 충격은 없고요. 실적이 불안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8% 정도 낙폭을 더 키워서 2020선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이 닷새 연속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 넘게 내리면서 710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올 들어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왔었던 61선을 종가상으로 처음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추세 추종 매매 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입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오늘 시장이 좀 난리네요. 네, 양시장 모두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좀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 시간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회복하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네. 그게 좀 아쉽게 좀 실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다시 한번 또 이제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종목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있으시면은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실적들,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지는 않아요. 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어제 이제 발표를 했었던 조선업종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실적 시즌이라는 하나의 좀 큰 틀에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버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전일자에 이제 한미 약품의 실적이 좀 붉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동성들은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중성주들에 대한 내용들만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8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좀 휘둘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후에 이제 하반기에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차분하게 좀 밑에서 또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잡아나갈 수 있는 기회로서 좀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들의 AS를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죠.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모두 수익을 정리했기 때문에 두 종목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유테크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손절가 14,500원 터치했습니다. 포트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LNF, 현재 어제 오늘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5% 플러스입니다. 네, 두 종목만 있으니까 AS 다 받아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날 전체에 있는 포트를 다 수익을 실현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잘 털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전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우는 차원에서는 매도 타이밍은 절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포트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단은 하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유테크는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현 시간대 시장이 전체적으로 2%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0.75% 다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전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구간들이 좀 있지만 유테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또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 라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로서 대응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단기간에 이제 변동성에 의해서 이 종목을 매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횡보되는 구간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홀딩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유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짧게나마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유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폰과 이제 관련된 연관해가지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치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로운 아이폰 라인업이 새롭게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좀 탑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선두기업,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 선두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을 하게 되면 후발주자들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오늘 한 20%가 뛰어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흔치가 않은데 일단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야 되니까 일단 손절로서 대응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원칙대로 포트에서 유테크를 제외하도록 하겠지만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목표 가격 19,000원대까지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LNF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7,000원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추천드렸던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바로 이제 갭으로 상승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LNF를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과연 이제 어떤 섹터들,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새롭게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타진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P&E도 마찬가지고요. P&E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PNT도 마찬가지고 뭐 리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LNF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가 않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만큼 하반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들도 시장에서는 후보군으로 좀 올려놓고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천드렸던 가격대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그 갭이라는 부분들을 아직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밑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갭을 전체적으로 다 메꾸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갭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단기성 매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단발성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다소 지금 한 10% 이상 15% 가깝게 수익을 내다가 지금 8% 9%대로 수익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끌고 나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를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동 멘토께서 들고 오신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국내 최초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한 전자상거래 선도업체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하면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 등을 자회사를 둔 전자상거래 선도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맴돌고 있더라고요. 투자 포인트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은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딱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자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회사의 성장 수혜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두고 있는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이제 선두에 서 있는 인터파크 홀딩스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사업부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이제 온라인 이제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인터파크가 뭐 특출나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온라인 쇼핑에 대한 볼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네. 부분들에서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투어 쪽. 맞아요. 그 투어 쪽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공연 시장.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애들 이제 뭐 예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는 이제 영화에 좀 특화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공연 문화가 상당히 좀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만큼 공연 문화 수요 자체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뭐 줄 서서 매매를 하거나 줄 서서 예매를 하거나 뭐 이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네, 빠르게 간편하게. 지금 간편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투어뿐만 아니고 공연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이 곧 인터파크에 대한 수요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MRO 산업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인터파크가 B2C를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B2B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삼성향 MRO 사업을 진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캐시플로우 자체가 상당히 캐시플로우도 마찬가지고 캐시카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안현케어라든지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인수합병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이러한 변화가 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자료화면을 통해서 뭐 간단하게 부연 설명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를 딱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파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며 그리고 어떠한 구성들을 이루어졌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합니다.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제가 딱 캡처를 해갖고 온 자료인데요. 뭐 보시게 되면 쇼핑, 도서, 티켓, 투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뭐 쇼핑 같은 경우는 뭐 워낙들 많이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너뛰고요. 자, 밑에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티켓이랑 투어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대한 성장성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면서 또 아이마켓 코리아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자재 유통 서비스 기업입니다라고 지금 회사의 비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딱 이 문구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소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도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이마켓 코리아와 연관성이 있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MRO 매출은 그만큼 안정성을 담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M&A 이슈로 발생됐었던 안현케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의료 쪽에 대한 유통까지 좀 구조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인터파크 홀딩스는 어떻습니까? 개인과 기업의 양 구도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갈 텐데요. 네. 일단은 인터파크 홀딩스는 사실은 인터파크 홀딩스의 실적을 볼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인터파크 자회사. 네, 그렇습니다. 인터파크 자회사에 대한 실적들 그리고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자회사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터파크 2쿼터 이제 2분기 실적, 영업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컨센서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8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5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전이익이 9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8억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성장을 해야 좋겠죠, 아무래도. 네. 네, 최근에 실적 안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실적 자체도 분기별 실적 자체도 계속 지금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들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요인들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매출액은 839억에서 934억으로 시장에 매출액이 잡혀 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네. 44억에서 53억으로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전이익 자체도 43억에서 52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도 마찬가지로 32억에서 41억 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보셔야 되는데요. 유리라는 개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리라는 개념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2쿼터 1.9%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5.7%로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성장성이 눈에 띄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의 특성상 무슨 뭐 기술 개발을 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5.7%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상당히 조금 탄탄한 영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마켓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대한 변화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1쿼터 1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액이 한 68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16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10억 정도의 순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밑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4%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량 구매라는 이제 기업과의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 무겁게 움직이네요. 약간은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밑에 컨센서스 측면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순이익률 자체가 2%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인데요? 일단은 뭐 자료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갖고 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술이 있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주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면 또는 이제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내수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들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 오늘 흐름들 어떻습니까? 좋아요.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보시게 되면 4%대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좀 장기적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14년도 고점입니다. 28,200원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만 어떻습니까? 17,000원대의 저가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포지션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2015년도 1분기서부터는요, 저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외인 기관이 거의 동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소량이긴 하지만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착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기관들의 지금 최근의 매매 행태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기관 매도세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기관들이 소량이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아직까지는 살아남아 있다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요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인과 기관 쪽에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입질 아닌 입질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마켓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더라고요, 오늘도. 예, 그렇습니다. 1.72%. 다소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좀 차트적인 흐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2015년도 들어와서 저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쪽과 관련된 MRO 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아이마켓 코리아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하고도 좀 연동되는 구간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자회사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조금 좀 깊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만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도 11월 달에 저점을 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하고 있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 3일 정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급락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서 좀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 아이마켓 코리아와 인터파크를 다 봤기 때문에 인터파크 홀딩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터파크 홀딩스에 대한 정말 많이 올라요.
예, 좀 오늘 아쉽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어제 종목을 이 종목을 한번 이 시간에 추천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이었는데. 예, 좀 추천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왔던 종목인데, 네. 오늘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급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내수 성격이라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돌파가 상당히 좀 빨리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직전 고점이 한 10,000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10,000원대를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조금 주봉상으로 좀 놓고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죠. 네. 자,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딱 보시게 되면 8,000원대 단기 쌍바닥을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2013년도에 돌파를 하고요. 2014년도에 14,000원대 900원, 14,950원을 기록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여주다가 2014년도 말일 기점으로 해서 8,000원대엔 저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4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장기간을 통해 가지고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지가 되네요.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저점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성장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고 있고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대와 10,000원대를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볼까요? 자, 일단은요, 좀 욕심 있게 욕심을 가지고 좀 종목을 좀 포트를 좀 깨끗하게 비웠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일단은 포트를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편입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450원에서 10,000원대까지의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50원에서 10,000원대까지의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일단은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라도 수익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돌파해서 그 돌파했던 만큼의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한 1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기술적인 분석상. 그렇다고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 1차 목표가 1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하겠죠. 아무래도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9,200원대를 훼손시키게 되면 이평 자체가 밀집이 돼 있는 일봉상에서 이평 자체가 밀집이 돼 있는 9,200원대를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홀딩스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1,450원에서 10,000원대 사이에서 들어가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이 1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평선이 밀집된 구간인 9,200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왜 최영동 멘토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전체 다 포트폴리오를 비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어떠한 섹터들,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저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